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채널입니다. 자, 5단원 실력분 연습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수에 대한 내용 하고 있죠. 실수에 대해서 뭐 절대값, 분수, 무리수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실력편 문제답게 좀 독특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실생활 관련 문항들도 등장을 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연산,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보이는 연산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15번, 네, 15번부터 19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실생활 관련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실생활 관련.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 수학은 수학 자체로서 수식, 어떤 정의, 뭐 기하학적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수학이 사회현상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교육과정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되려고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이 있을 거야. 한 1% 미만은 자기가 나중에 뭐 수학 교사가 되거나 또는 뭐 수학자가 되거나 또는 수학 교수가 되거나 이러면서 수학 관련된 어떤 업을 전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의미가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한 논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서 집필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수학은 굉장히 많은 게 일상생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보겠습니다. 그림과 동점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원의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동점 Q는 AB를 완복한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Q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으면 어떤 사람 운동장을 뺑글뺑글 돌고 어떤 사람 운동장을 왔다 갔다 최단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랬을 때 질문이 PQ가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 움직일 때 P하고 Q는 만날 수 있냐 없냐. 만나는 방법은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겠죠. 뺑글뺑글 돌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만날 수 없대. 만날 수 없음을 증명하세요. 보이세요.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요 P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뺑글뺑글 움직이기 때문에 요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둘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파이R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면 요 2파이R. 그러니까 한 바퀴를 뺑 돌면 2파이R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뭐가 되는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 움직이면은 파이R이 되는 거지, 파이R.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만 가는 거 생각할게요. 한 바퀴 도는 거 말고 A에서 B까지 가면 P는 파이R만큼 움직여야 돼. 반면에 Q는 얼마만큼 움직이는 겁니까? Q는 2R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알겠습니까?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이R만큼 움직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2R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대요. 당연히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만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 번 움직이면은요,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A나 B에서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안 된대. 뭐 이거 어떻게 보일까? 만난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동일한 시간에 딱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네요. 좋아. 그럼 시간이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 P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라고 하면은 T 곱하기 V만큼을 움직였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는요 역시 동일한 속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T만큼 지나게 되면 이 값이 T 곱하기 V만큼 움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움직인 거리인 거야. 그런데 요 둘이 만나려고 하면은 그걸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근데 만난다는 것은요 A 또는 B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파이R이나 2R의 정수배만큼 이게 움직이면은 맞습니까? 정수배만큼, 자연수배만큼 움직이면은 바로 이
만큼 움직인 것들이 요것의 정수배가 되면은 A에서 B 또는 B에서 A 또는 이것들의 n번 왕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약에 만난다 라고 가정하면은요, 그 만나는 시각을 t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자, 총 p가 움직이는 거리는 tv, p가 움직이는 경우도 tv, 다 tv만큼 움직인 거야. 그런데 만나려면은 A 또는 B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사람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움직이는 거리가 파이 r이야. 그럼 이거를 파이 r로 나누게 되면은 요 값이 정수가 돼야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야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Q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안 만나겠지만 어쨌든 만날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이게 파이 r의 정수비만큼 된 만큼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요 둘이 A 아니면 B에 있으니까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나누기 2R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정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얘가 알겠습니까? 이 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렵잖아. 근데 이 식을 세운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아, 만난다? 만난다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실생활 관련 문제가 어렵냐면요. 이 만난다는 한글의 의미를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풀이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만족하는 m이나 n 값이 존재합니까를 봤더니 이걸 어떻게 풀지? 한 문자로 정리하면 돼요. 이거 실제로 RR, TV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요 식은 보세요. 지금 이걸 만족하는 t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근데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R분의 TV를 구하면 요 값은 파이 m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2n이 되는 거야. R분의 TV 값이. 됐니? 그래서 요게 서로 같을 수 있는 mn이 존재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존재할 수가 없죠. 왜 그래? 파이는 무리수 맞습니까? 파이가 3.14, 159, 265, 3, 8 이렇게 가면서 무리수야, 무리수. 요 값은 유리수잖아, 정수. 그러니까 요 m하고 n이 얼마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요? 0이 되면 만족합니다.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 m하고 n은 지금 유리수잖아. 그러면 이게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으려면은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유리수 mn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만날 수 있어요. 0일 때는. 그 뒤에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증명 끝. 뭐 이승훈 쌤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뭐 T만 남기고 해도 되고 V만 남기고 해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 취향껏 하면 되겠습니다.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mn 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무리수의 상등 문제입니다. 자, 5-16번 문제는 삼중근호가 아니군요. 이중근호가 들어가 있는데 세제곱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가까운 정수를 x라고 할 때 요거 값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거야. x라고 하는 것은요, 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분모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좀 복잡하지만 이런 공식 알고 있습니까? a-b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면서 세제곱근을 없앨 수가 있으므로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겠죠. 분모 유리하는 방법. 자, 이 주어진 식은요, 루트. 분자분모에 뭐 곱합니까?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하면 분모는 이거의 세제곱 빼기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분모는 1이 되고 분자가 뭐가 남습니까?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유리화 시킨 겁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 세제곱근을 처리하는 연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것 뿐이야. 근데 막상 봤더니 요거는 뭡니까? a제곱 2a 1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 전체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루트를 씌운 거잖아. 따라서 요 식은 뭐가 됩니까?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절대값이 되는 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필요 없고. 이거에 제일 가까운 정수를 x라고 한 건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이게 답이 이제 1점 얼마고, 그죠? 요 값은 1이니까 2점 얼마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니까 답이 x가 2일 수도 있고 또는 3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2라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왜냐면 루트 2가 1.414 얼마니까 루트 2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2.414보다는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수가 2가 되는 건데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거지. 세제곱분 루트 2가 1보다 큰 건 맞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야. 이게 1.5보다 커버리면 요거 두 개 더한 값은 2.5보다 크기 때문에 가까운 수가 3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확인한 방법이 요거하고 2분의 3을 비교해 보면 돼요. 어느 게 더 큰지. 비교하는 방법은 세제곱근을 근사값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 둘 중에 뭐가 큰지는 양변을 세제곱하면 돼. 그럼 이 식의 좌변은 2가 되고요. 이거는 세제곱하면 8분의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분의 27은 3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요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이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값은 1.5보다 작은 값이야.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2를 여기 대입해갖고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뭐야 이거? 루트 3 플러스 2루트 2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보입니까? 요 자체가 이중분호 푸는데 2 있고 곱해서 2 더해서 3이기 때문에 2라고 2가 돼서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 연결 쓸 거야? 루트 2 플러스 1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네. 요거 구하면 되겠죠? 분자분모의 루트 2 마이너스 곱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모 1이 되고 이거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 더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연산이 안 친절해?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막 강의 듣고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강의를 통해서는 오히려 특정 아이디어가 잘 안 돼.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리고 연산은 내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7번 문제.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강의를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 그냥 이런 거지. 뭐 해설이나 뭘 보고 그냥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풀까?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무리수 루트 n의 정수 부분이 a, 소수 부분이 b, 단, 자연수는 n. 이게 뭔 소리냐면은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몇 점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요 부분을 a, 요 부분을 b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루트 n은 a 플러스 b.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때 요 a는 정수야. 알겠습니까? 요때 b는요. 소수 부분이니까 0 이상 1 미만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 값은 절대로 1보다 클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 요거를 만족하더라.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문제 알겠죠? 그러면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니? n도 몰라. a도 몰라. b도 몰라.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 자연수 n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모르는 문자가 3개나 있는데 식이 꼴랑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 잘 보면은 이 식 하나가 있는 거지. 사실은 모르는 문자가 3개지만 n, a, b 3개지만 식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모르는 문자가 3개 있는 문제는 당연히 식을 3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2개밖에 모르니까 하나가 뭔가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풀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루트 n이잖아. 그럼 또 보세요. a가 뭡니까? 정수입니다. n이 뭡니까? 자연수인 겁니다. b는 뭡니까? b는 잘 모르겠어. b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a는 정수인 거야. n도 정수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은 뭘로 풀 수가 있어요? 바로 무리수의 상등으로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그냥 요 a하고 b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식이 지금 부족하잖아, 식이. 식이 부족한데 무리수 상등을 이용하면은 루트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퀄 A 루트 2 플러스 B 이러면은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A, B가 만약에 유리수 조건이 있으면은 A는 2, B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무리수의 상등을 활용하면 식은 하나지만 조건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N 세 개를 모르지만 식이 두 개밖에 없지만 무리수 상등을 활용하면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풀면 되지. 뭐 어떻게 풀면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식이 뭐야? A하고 B가 아니라 루트 N인 거야. 왜? 루트 N이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의 상등을 풀 수 있는. 물론 요 루트 N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도 있어요. N이 완전 제곱이 되는 수면은 루트 N은 유리수가 되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 일단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요건데 아, 문제가 무리수 루트 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은 문제에 대놓고 무리수의 상등을 써먹으세요라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아, n이 완전 제곱이 되는 수, 뭐 4나 9 같은 숫자면은 이거 무리수 상등을 못 쓰는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 자연수, a 정수. 뭐 a도 자연수겠죠, 당연히. 0일 수도 있고. 일단 n하고 a는 정수. 루트 n은 무조건 무리수. 그리고 당연히 B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B도 무리수입니다. B도 무리수인 거야. 맞아? 왜? 이건 무리수지. 이거 유리수지. 그럼 당연히 B가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유리수 더하면 무리수 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거야. N도 무리수고 루트 N도 무리수고 B도 무리수니까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루트 N이나 B 중에서 하나만 살아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B가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있고 여기 지금 유리수가 있는 형태잖아, 지금. 그럼 능령이 되는데 이 무리수끼리 연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무리수가 B고요. 여기 무리수가 B의 세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이에요. 무리수 상등은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리수, 개수 비교를 푸는 건데 지금 이건 서로 다른 무리수가 있으니까 풀기가 힘들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상태로 풀지를 못하고 바꿔줘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 B, 또 뭐가 있어요? 루트 N이라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N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B 자리에다가 루트 N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확한 이유 때문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걸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은 A라고 하는 정수와 그죠? 루트 n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루트 n을 통해서 무리수 상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옮겨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2에 괄호 열고 루트 n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요. 플러스 이 식은 루트 n 마이너스 a 전체의 세제곱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무리수는 루트 n밖에 없죠. 원래는 b가 있었는데 그 b는 b 세제곱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루트 n이 있는 부분, 루트 n이 없는 부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루트 n이 있는 부분을 쓰시고 무리수의 상등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9의 2가 되고 여기 루트 n이 있는 부분 이거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니까 이 식은 n 루트 n 다시 정하니까 3a 제곱 b니까 마이너스 3an 3ab 제곱이니까 플러스 3a 제곱 루트 n 그럼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 n이 있는 부분은 요거 있고 요거 있으니까 플러스 n 루트 n 그 다음에 플러스 3a 제곱 루트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루트가 없는 유리수 부분이야. 근데 이거 a 세제곱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a 세제곱 사라지잖아, 지금.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요거 남아있고 여기도 지금 요렇게 남아있네. 따라서 9의 2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a n 이퀄 0이 돼서 이제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 가지고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것도 0, 이것도 0이라는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가 a하고 n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식이 두 개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자, 옮겨 쓰면은 이거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a 플러스 n 플러스 3a의 제곱은 0. 첫 번째 식.
두 번째, 9a의 제곱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얘가 조금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니까 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3a가 남고 마이너스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족하는 a 값은 0이거나 또는 만족하는 n 값이 3a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둘 중에 답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0이면은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요 a인 0을 여기 대입하면은 0, 0, n이 0이 나옵니다. 이게 0이면은 n이 0이 나오는 거야. 근데 n이 0이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뭘 만족하지 않아요? 루트 n이 무리수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무리수 루트 n인데 루트 0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해볼까요? 루트 n이 3a가 되면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3a가 되는 거니까 3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이퀄 0인데 방금 a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약분하게 되면 a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2가 되면은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n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6이 되면 되는 거야. 루트 n이 무리수니까. 답이 6입니다. 됐습니까? 강의를 들어야 돼, 이 문제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 이게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식을 변형하지? 왜 B에다가 하필이면 하고 마는 것 중에 그걸 집어넣지? 그게 바로 무리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 문제를 정확한 논리로 풀 수 있다. 수학 상위권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8번. 이 문제는 조금 라이트한 문제네. 5-18번 문제는. 자, A, B가 유리수일 때 이것도 뭔가 무리수의 상등의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유리수일 때 유리수 무리수니까 뭐 무리수 상등의 느낌이 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A, B를 구하시고 다른 B는 0이 아닙니다. 어떻게 풀라는 뜻이야? 근데 보니까 이 안이 똑같잖아 지금. 이거에 n 플러스 2제곱 이거에 n 플러스 1제곱 이게 n제곱이니까 뭐야 이거? n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양변을 a 플러스 b 루트 5의 n제곱으로 나눠도 무방하지요. 나눌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0이 되면 안 돼. 근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b 루트 5는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뭐만 남습니까? a 플러스 b 루트 5 전체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a 플러스 b 루트 5가 남고요. 여기는 1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됩니다. 모르는 문자 a, b 두 개네. 식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무리수 상등을 쓸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루트 5 플러스 b제곱 곱하기 5 이퀄 여기는 a 플러스 b 루트 5 플러스 1이 돼서 무리수 상등에 의해서 이것과 이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2ab는 b하고 똑같습니다. 문제 친절하게 b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지. 따라서 b가 0이 아니니까 요거는 약분할 수가 있고 a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요거랑 이걸 더한 값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2분을 집어넣어볼게요 그냥. 자, 4분의 1 플러스 5b의 제곱 이퀄 2분의 1하고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3 뭡니까? 4분의 6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4분이 넘어가니까 5b제곱은 4분의 5가 돼서 b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b가 얼마가 됩니까? 뿔마 2분의 1. 양수음수 조건 있나? 없네. 다 답이에요. 자, 되겠죠? 5일이면 쉽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증명 문제인데요. 증명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결론도 기억해두면 되게 좋은데 A, B, C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된 게 0이면은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당연한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왜 증명해라고 하냐면은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문제야.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요.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이퀄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 곱하기 이렇게 되면서 같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무리수가 한 개가 아니라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를 풀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루트가 세 개 있는 거는 풀 수가 없어. 루트를 갖다가 두 개나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 루트 5c를 넘기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뭐가 남습니까? 여기는 2a제곱 플러스 3b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루트 6 이퀄 5c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얘기겠어요? 네, 루트 5c를 넘겨갖고 양변 제곱한 거야. 그럼 이제 무리수의 상등을 쓸 수가 있죠. 얘 유리수. 무리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ab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2a제곱 플러스 3b제곱 이퀄 5c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풀면 되는데 첫 번째 a가 0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가 0일 수 있습니다. 뭐 세 번째 a, b가 전부 다 00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성립하지 보이는 건데 보세요. a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는 거면 3b제곱이 5c제곱이 되는 겁니다. a 0이면은. 또는 이게 a가 0이면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a가 0이면은요, 뭐 이거 같은 말이야. 예, 이거나 이거 같은 말입니다. 제곱하거나 제곱 안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루트 3b 플러스 루트 5c 이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b하고 c가 0이라는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지요.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두 개짜리는 못 푼다니까. 무리수를 한 개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넘겨서 나누시면은요, 이 식은 루트 5분의 3 b 이퀄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얘 넘겨서 양변 루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뭡니까? 무리수야, 무리수. 얘 뭡니까? 유리수야. 얘 뭡니까? 유리수야.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b가 얼마입니까? 0. c가 얼마입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가 0이 되면요, b는 0, 네, c는 0이 나와서 어쨌든 a가 0인 경우는 싹 다 0이 됩니다. 근데 b가 0인 경우도 원리는 똑같죠. b가 0이 되더라도 이거 0을 만들게 되면은 루트 2a 플러스 루트 5c는 0이고요. 마찬가지로 넘기고 나누게 되면은 루트 5분의 2a 이퀄 마이너스 c가 되므로 무리수 상등에 의해서 역시 a는 0, c도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증명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건요. 이것이어도 다 00이고 00이니까 이거 둘 다 0이면 당연히 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6단원부터 새로운 수체계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복소수입니다. 6단원부터 배우는 복소수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중학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6단원에서 배우는 복소수는 태어나서 처음 배운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하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